일단 그 의견이 그 대립되어 있고 대표도 지금 둘로 그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나는 12월 말일까지 각자 그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자. 그리고 12월 달 그 돼서 그 총회 때 우리가 그 결론을 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창건 그 위원님 얘기는 그 이제 본인이 하게 해줘요. 그래. 전 딱 거두절미하고 딱 얘기하면 조직 재정비 따로 가자. 네. 그 따로 가자라는 제안을 왜 냈냐면 제가 보건데 제 개인 의견으로 보는 건데 수습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물론 저하고도 많이 틀리고 정사단이 처음에 창설을 준비했을 당시의 그 방향성하고 많이 어긋나 있다. 그리고 연면을 보건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글질로 같이 했던 사람들을 모욕한다면 같이 할 수 없다. 따로 가자. 제가 그걸 따로 가자고 주장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저 딴지를 걸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법적 문제로 그 대두가 되면 골치 아파져요. 나는 그걸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법적으로 대두할 거 없어요. 법적으로 대두할 거 없습니다. 법적으로 100 나가봐야 대두하고. 야, 일단 그냥 얘기 간단하게 하고 투표하자고요. 그래, 투표를 해. 자, 김창훈 저기는 우리가 저 재정비를 하자. 그러니까 그런 쪽 같이 안 가는 쪽이고, 우리 고문께서는 같이 가는 당분간 올 말까지 같이 가는 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데서 1안, 2안 그러니까 그걸 딱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저기 결과에 승복하기 무조건. 당연히 승복하지 그러면. 저기 뭐야. 아까 이거 하면 이렇게 한다 그런 조건 같은 거 없지요. 네. 근데 그 대신요. 네. 최종주 회장이 내가 6천만 원 하면 6천만 원 내놓지 않으면 저는 그거 같이 안 갑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아니 절대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얘기 하지 대표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이거랑 우선 하자. 자, 거두세요. 이란 저기 이란이 쓰세요. 예. 써가지고 딱 찬성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란 1, 2번 쓰면 돼요. 1, 2번 이란. 이란이 찬성하는 쪽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란은 우리 고모님이 하신 거야. 김창건 위원님 하는 거고 고문님이 하신 위원님. 거예요. 예. 자, 이하는 고모님이 자, 이거 저한테 주세요. 썼으면은 자, 저한테 주세요. 생각해야 돼. 네. 생각 잘해야 돼. 그런데 말이야. 자, 썼으면 주세요. 네. 네. 또 저기 나 못 썼어요. 썼으면 여기다가 걸어놓고 다. 자, 썼으면 주세요. 네. 쓴 사람 다 썼죠? 그러면 아우, 하나, 둘, 셋, 넷, 되게 다섯, 아프네.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원들만 있어요. 아, 위원들만 쓰는 거예요. 7명이지. 자, 9명이지. 넷, 오늘 두 사람 8명. 그 말씀 유미자 씨도 오늘 온대. 여기 김창원. 그러니까 9명이지. 유미자 씨 오늘 9명이. 근데 온다. 우리 넷 여기 넷. 저는 안 썼거든. 아니 써야지. 아까 저기 아까 시켰잖아요. 아침에 딱 저기 시켰는데 어쩐지. 어제 아침에 해놓고 왜 아직까지 그래. 자, 우리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고요. 그럼 속 시원하네. 네, 그래갖고 딱 결정되는 대로. 뒷말 없기에. 아, 뒷말은 없어요. 예. 딱 그럼 거기 딱 가자 그러든. 자, 이제 이거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이제 자 섞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여주세요. 나 눈까지 다 알아. 나 다 보여. 자, 1, 관계없어. 1, 자기 의견을 갖다 꼽은 거야. 기권, 기권 하나, 다양한 게 다 나와야 1, 돼요. 둘, 1, 2. 2 하나, 그냥 1, 2 그것만. 일. 몰라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박 여사님 잘 봐요. 3 그러는지. 그 다음에 1, 이게 압도적이네. 네. 1 전부 1입니다. 기권 하나 하고 2 하나 하고. 자, 그러면은 몇 대 몇이에요? 1 하면 세어봐. 1이 하나, 둘, 셋, 넷, 이란에 다섯, 여섯, 일곱. 7표. 어우, 압도적이네. 2가 하나, 기권이 하나. 이안 하나. 1이 1고 9개요 그러면? 네, 9명이에요 지금. 네, 9명. 일이 찬성이네요. 네, 9명. 2가 이란 통과. 그럼 뭐 이란 현실이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니까요. 그대로 좀 적으세요. 이란 통과해놨어요. 이란 통과. 결론은 그 뭐라고 써줘야 되죠? 문장으로 만들어. 아, 이거를 예. 뜻이 이란 통과. 조직 재정비. 제명이 아니고 예. 조직 재정비 하는데 예. 대법원장 직선제 한 그런 말은 빼고요. 아, 조직 재정비. 예? 조직 재정비. 조직 재정비. 하는 거예요.
재정비. 조직재정비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건 넣지 마라. 이건 저 쟁점 문제가 아니래요. 그 개인이 그러니까 조직재정비. 그러니까 조직재정비는 너 뭐라고 그러지? 조직재정비에 대한 통과. 그렇지. 예,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직재정비안 통과 이렇게만 넣으면 될까요? 네. 저기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운영위에서 조직재정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수순 회의는 이제 이따가 하자고요. 네. 자, 통과. 그다음 건 뭐예요? 아유, 정리됐네. 자 이제 이거는 그다음 정리됐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에 좀 저 고문이 요거에 흥분하는 바람에 30분. 다른 한 건이 아니 근데 연 대표님 잘 흥분하면 안 돼. 근데 사회만 봐요, 일단. 제가 원래 사회를 안 봐야 되는 운영위원장이 이거 보게 돼 있더라고 정관에. 네. 원래는 저 사무처장이 내가 해야 말이지.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운영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런 문제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양해를 구할 거는 제가 이 성격대로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경솔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좀 자제를 하는데 워낙 많이 자제되고 사방에서 있어요. 사방에서 막 씹어대니까 당하는 사람은 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당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은 우리 조직에 한 사람 어떤 한 사람도 다 우리 저 회원들 한 사람을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워낙 가는 길마다 발목 우리는 지금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우리 서류도 뭐 청원도 해야 되고 국회에다가 정부에다 건의도 해야 되고 법률도 개정시켜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개정안에 서류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 뭘 하면은 거기에 트집은 다 잡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통과했으니까 네. 정리하고. 자, 그다음 맞다. 했습니다. 기타 한 건 중에 그다음에 제가 요 홍보하다가 그 다음 저거로 잊어먹었네. 자 정의사법 구현단 향후 대법원장 직선제가 우리가 지금 선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설물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가판대 그러니까 서명대를 지금 한 2개에서 3개 해 정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국적인 규모로다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받는 게 좋을까? 우리가 또 한 달에 몇 번 정도 서명에 참석해야 되는가? 회원으로서는 뭐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한 번을 한다든가 2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2명이 한 조든 뭐 4명이 한 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짜는 등 이런 방안들을 좀 잠깐 이 운영 방안에 대법원장 그 직선제 운영 방안에도 조금 잠깐 넘어가죠. 요새 진행 발언 지금 안건을 내셨는데 네. 저는 아까 그 이란 통과하는 것 거기 연장 성산에서 여기 운영위원잖아요. 네. 운영위원회 지금 제안하신 거는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던져주시면 이 조직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회의가 지금 저는 연속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게 그래서 지금 동의합니다. 예, 정관에 보면 공동대표 체제를 단일 대표 체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총회에서 하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 산하, 사무국, 회계국은 또 뭐 총무국을 따로 둘 건지 이런 틀거리를 논의하는 게 오늘의 그 운영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급한 것 같아요. 예? 성급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사람도 없고 뭐. 아니, 운영위원회 충분히 돼요. 지금 좀 아홉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총회를 상정하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해야 그 되는데 공동대표 체제로 정관이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직 재정비를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 총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밖에 임시총회는 없잖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고 지금 그 총회가 제대로 성립이 되느냐 여부도 내가 모르겠고 그 부분은 지금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그 조직 정의정비는 사실 중요한 문제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 그런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문제고 그 조직 정비에 있어서의 안은 구체적인 그 기획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안건으로 제안을 하신 분이 한번 상정을 해주시죠 그걸.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 말에 어떻게 이유 없습니까? 그러면은 조직 재개편의 문제에 대해서 진행은
저 김창곤 의원이 좀 안을 제시하는 걸로. 다음 운영회는 안을 개헌을 그 우리 운영위원회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안을 올려주시면 서로 거기서 댓글 카페 달고. 토론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네. 그렇게 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적으세요, 그대로. 예. 운영위원회. 어, 자, 그건- 거기에 이상 없죠? 이상 있으시면 다른 얘기 정비안 김창건 위원장님이 운영위원님이 올려주기로 예. 그 안을 올리면 기획안 올리면 거기서 그 토론해서 그저 하면 되겠고 아까 조직위원회 그 김창곤. 대통령 대통령이라 대법원장 직선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민선제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민선제? 예, 국민이 선출한다고 해서 민선제로 하는 게 그 명의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좀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나라는 그 국민들이 민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또 그 모바일 이것도 SNS도 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카페에다가 거기에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담론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길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정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일요일날마다 토요일날마다 이제 연 대표님 사무실을 정하면 수시로 거기 와서 그 시간대 한 점심때쯤 와가지고 같이 밥도 해먹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일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거기 나와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친목도 도모하고 우리가 우리처럼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족보다도 나는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이래가면서 아주 즐거운 모임을 만들자는 거예요. 소풍 삼아서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도 소풍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일요일 날마다 등산 가는 사람 있잖아요. 등산 갈 사람은 가라 이거야. 그 시간대 점심때쯤 와서 별일 없으면 예식장 갔다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한 번씩 들려서 거기서 소풍 삼아서 얘기도 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서명지를 누구나 서명할 수 좋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소 다 쓰라고 그러면 안 써요. 동네까지만 쓰는 거, 동까지. 휴대폰 전화도 끝까지 쓰라고 그러면 안 써. 주민등록도 쓰라고 그러면 안 써. 그러니까 일단은 서명 받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써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서명 연판장을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도 받고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해. 자기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여기 꼭 사무실에서 안 만나도 돼. 어떤 때는 파고다 공원에서 만나도 되고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식사 같이 하고 가서 이렇게 전판장 하는 거야. 이게 3개씩 4개씩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서명 받는 거. 네. 그 2개는 그거 비싸지도 않아. 내가 그 전에 있던 거 우리 다른 기관에다 줘서 그러니까 사보니까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간단하게 읽어볼 만한 얘기를 취지를 나눠줘가지고 서명을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두 서명을 받으면 내가 생각할 땐 하루에 한 100여 장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맞죠. 그러면 그 100여 장 정도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받고 해서 이것이 한 4, 5개월만 이거 진행이 되면 방송에 뉴스에 나와요. 이런 걸 하고 있더라 정사단에서. 그리고 그러면 전 국민이 호응을 해주는 거야. 인터넷에서 또 올려. 인터넷에서 또 이 서명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명 받는 것은 금방이에요. 나는 금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는 거야. 나와서 어차피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같이 먹자 이거야. 같이.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나와도 돼. 그리고 아니면 그때마다 내가 저 쌀값 얼마 안 비싸더라고. 요즘 쌀값이 싸요. 라면도 좋고. 라면 펄. 라면하고 떡국하고. 소풍 지금 가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 나가면은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문맥을 바꾸자든지 어떤 그 구호를 하자든지 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서 그 고문님께서 대법원장 민선제에 대해서 네. 그 안을 고문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네, 올릴게요. 저희들이 또 거기에 그걸 대법원장 민선제를 왜 하는 추진. 네. 좀 올려가지고 역시 저거를 사무처장님은 스마트하게. 사무처장님은 네,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게 가판대도 있어야 되고 사실 가판대. 우리가 저 이동장비 하려면은 이동장비. 승용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도 하나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봉고차, 봉고차, 가판. 승용차로다가 차는 우선 그거는 필요하면 내가 실무 예상대로. 필요하면 자, 그거는 넘어가죠. 스트레스가 세대가 있어요. 기획위원님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나 이런 데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야, 잘 됐네. 그래서 신문 저 사무처장이 그걸 생각을 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제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적어놔요. 그리고 내가 저 시위 때 쓰던 와, 장비 다 있네. 내가 이거 교정할 테니까. 기정! 빨리 받아요. 기정 국장님, 저거 우리 물정 1호로 이제 잡아놔요. 고모님 아까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기증할 거야. 이거. 자, 우리 모두 박수로 받읍시다. 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시끄러워. 어이구. 나도 전에 내가 여기다가- 뭐라 그래? 마이크. 여보세요? 핸드 마이크. 대법원장 민선제에 대해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서명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문구도 좀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처장님, 예. 그 서명록 있지 않습니까? 예. 줄을 좀 크게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 작게 잡아놓으면 이게 막 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장 직선제를 이렇게 고문님이 올려주시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사후 거기에 대한 재반상 진행은 사무처장님이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네. 그걸 알아서 좀 진행을 해서 올려주시고, 네. 국장님. 그 메뉴에다가 예. 거기다 좀 대법원장 올려주세요. 직선제, 대법원장. 조직 재정비 이래가지고 예. 거기에 판을 만들죠, 하나. 아니, 네, 그러니까 게시판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이제 안을 올리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을 제한을 해. 네, 그렇죠. 운영위원까지만. 정의원 네.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합리적인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단권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행원 이상은 참여할 수 아보고요. 있도록.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정리했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사건 분란을 일으키는데 총송 김중학 씨, 이 사람의 먼저 일단 제가 제명 조치 시켰지만 운영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총송 김중학 씨에 대한 정식 제명을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저가 상황을 상황한다면 이 총송 김중학이라는 사람은 저희 단체에 대해서 회장단, 최종주 회장하고 저하고 에 대해서 갈라쓰기로 했느니 이래갖고 고위공직자 비리처에다가 그걸 먼저 퍼뜨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위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집행에 돈 들어가는 거는 사무처장님이 있고 감사님이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불편하게도 감사님이 사무처장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갖고 돈까지 같이 김기자 감사께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먼저 따지기 전에, 대표한테 따지기 전에 김기자 감사한테 먼저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 놓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돈은 저희는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최종주 회장께서는 우리가 회의가 이렇게 진행할 때 집회에 얼마 들어간다는 건 서로가 다 찬성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얼마, 사진 찍는데 얼마 다 찬성을 했는데 최종주 회장님께서 연 대표가 설명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화가 났던 건데,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 김중학 씨가 그걸로다가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너 같은 덩치형 놈 이 새끼 까불나 혼내준다 하니까 댓글을 하고 했는데,
이 김중학에 대해서 별 옹호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뭐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지금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대명이냐 뭐 저기 불러드리냐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거 작은 걸 갖다가 저기 하지 말고 요거는 보류를 시키고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사장 통보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냐면 통보를 했어요. 얘기 끝날 거예요. 아니 통보를 1차 했죠. 2차는 안 했죠. 사실 우리 저기 이 회의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다시 통보하니까 같이 운영해 나갈 거냐 아니면 탈퇴할 거냐 한 번 더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의 명분을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국장님, 우리 그러니까 회원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청관회에서 그거 기억나는 분 혹시 아세요? 네, 10조 거기 메타의 사항에 보면은 이 분란을 일으킨 자, 그 정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하는 걸로 하는 하고 그냥 제- 통과시킵시다. 정관 몇 조에 의해서 그렇죠. 시킨다. 네, 자, 조사하면서, 예. 그러면 저기 누구도 말을 못 할 거라. 아니 제가 의견을 얘기할게요. 그냥 냅두는 거야. 흙탕물을 여기다 집어넣고 자꾸 이렇게 흙탕물 건져내려고 그러면 자꾸 휘저어서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그냥 냅두면 돼. 지가 알아서 여기서 만약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때는 강력하게 단체 이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냅둬. 아니, 냅두면 지금 제풀에 고문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명시킬 거는 제명시키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관에 의견만 좀 받아주시고요. 의견 얘기하시는데 네. 사족 밟지 마세요. 사회자 그거 참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회자는 지금 아까 이 프린트물 보셨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당으로 치면 해당행위고 조직으로 치면 반조직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이 회원 이런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졸릴 가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그 조직을 해하는 해당 행위, 반조직 행위를 한 사람을 제재를 안 하면 그냥 그 사람 놔두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고소 고발 한다 그래도 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운영위에서 이러이러한 제재를 했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의하고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정식적인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우리는 제재를 한다 라고 딱 회의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재판 결과에서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모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안고 가자는 취지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기에 신종 앵벌이 해가지고 저 글을 쓴 사람이 만약에 청송 김종학 씨입니까? 아니, 김홍박이가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을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 최상도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건 당연히 조직에서 해당 행위자로 간주를 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조직이 운영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그럼 때문에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 투표하겠습니다. 아까 제명을 해야 된다는 건 1번, 제명을 보류해야 된다 2번. 거수로 하죠, 거수로. 이건 거수로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럼 제명을 한다는 사람들, 제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한 번. 이게 민주주의야. 아무도 안 나오면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제명 조치할 거로 그래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는 걸로 다 잡아주시고. 돈벌이 한다는 말한테 안 되는 거죠.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라도 당연히 그건 징계를 누구래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예. 다음번에 여기 와가지고 문구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정관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정관 몇 조예요? 몇 조요? 정관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항상 따뜻해요. 남한테 회원의 말하는 선골 제2항 정관 구조. 누구든지 돈벌이 한다고 있으니까. 자기 주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관계 있든 어떤 떠나서 그런 그 발언은 안 그거는 돼. 저 올렸죠. 정관 구조에 의해서 김누구죠? 김중학. 정사단 이름으로 올려요. 예. 제명. 대표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시죠. 김중학이에요? 김중학.
자, 그 다음에 감사 김기자 씨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직에 대해서 저 사퇴권인데 감사직의 사퇴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견을 제가 이 김기자 감사에 대해서 사퇴권에 대한 거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감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대한 모든 문란을 주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럼 가장 쓸데없는 거 지금 우리 여기 박정계 여사님도 계시지만 누가 누구하고 바람 핀다 누가 비롯한다 이 말에 대한 거의 출처가 거의 희한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감사가 우리 이 양반이 있음으로써 저기 사법구현단은 자꾸 얼굴에 똥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사퇴를 지금 주장하는 말인데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반대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기자 감사님에 대한 문제인데 뭐 그분이 입이 가벼워서 여기저기 말들을 하는 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그 사무처장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예. 자리니까. 예. 지금 통장 관리 돈 지출 누가 하고 있어요? 예, 김기자 감사님께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설명 좀 해도 됩니까? 지금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동을 좀 빨리 설명 받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동을 빨리 하자고 이제 하는 차원에서 원래 제가 통장 다 관리를 했었는데 해보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돈 쓰는 데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감사님이니까 직접 하면은 더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 본 상황에서 모든 걸 넘겼고 전 통장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 어디서 합의했습니까? 우리 위원장 대표님들 그 다음에 회의석상에서 통과시켰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의하셨다니까. 예. 경비를 그러면 네. 그 김기자 저는, 씨가 그냥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아니지.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 잠깐만. 저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감사가 통장을 자기 맘대로 쓰고 자기가 결정,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다른 분들이 허락을 했다고 쳐도 감사라는 게 직분이 뭡니까? 운영 감사, 그 다음에 회계 감사, 고유원안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가 사무처장을 못 믿어서 자기가 통장 직접 관리했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예. 그분한테 몰아줬던 사람들도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분부터 제가 이제 실수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때 상황으로는 그게 제일 합당했어요. 그런 이렇게 법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좀 법을 자동 입장해놨는데 안 썼어. 자동이 절차상으로 그거 저 중단시켜야 되겠네. 잠깐만요. 제가 의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답변 듣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절차상으로 아니면 정관상으로 저는 이건 문제가 크게 됩니다. 네. 일반 회원으로서 운영위원으로서 네. 감히 제안하는데 이건 해임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자 감사를 저는 어느 누가 대표하고 논의했던 간에 감사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했으면 해임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또 나 할 얘기 있고 박 여사님 얘기 좀 아니 했더구나. 감사가 쓴 거 아니잖아. 감사한테 돈 달래갖고 쓴 사람 명단이 다 있잖아. 네. 그래 감사 자, 맘대로 썼다고 하면 안 얘기를 되잖아. 사무처장님 얘기할게요. 왜 이걸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하지 마. 어떻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그 감정 올리지 말고요. 김 기자 지금 감사가 나와 있으면 되는데 네. 그나마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래. 거죠. 자 이제 그다음 제 얘기할게요. 얘기하지. 그때요.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분은요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분 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부분 제가 설명할게요. 예. 제가 설명하는데 사실 사무처장이 그때 난감했어요. 우리 최종조 회장이 있었고 김 기자 감사했고 박준하 씨하고 막 문제 있을 때 안에 그랬는데 아니 사무처장이 돈을 맡아야지 했더니 사무처장이 뭐라 하냐면 아니 날 도둑놈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쳐다봐요? 감사가. 아니 카페도 김 감사가 했어요. 김 감사가 김 기자 감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뭘 믿고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냐 이래서 아니 우리가 사무처장으로 앉혀놨으면 사무처장이 돈 관리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옆에 들은 거예요. 내 돈 쓰고 잠깐. 나 후보를 받는 그래, 일단 그렇게 된 거예요. 전혀 못 받고. 감사로서 제가 감사 힘들잖아. 카페에다가 올린 취지가 왜 저는 우리 그 사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한테 그 재무 사항을 맡겼다. 그걸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는 회의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고 그러한 사실이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감사는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일반 다른 직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예,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고 두 번째는 아이 행정이 있고 예? 재무가 있고 예를 들어 다른 모든 부서들은 이래저래 분담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어떻게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감사가 자기가 집행한 걸 자기가 감사하는 그런 이중적 잣대를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네, 그 감사님 되게 믿을만한데 이거는 도저히 상식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의 문제다. 이거는 뭐 돈을 갖다가 어디에 집행했고 어디에 집행했고 이건 나중에 감사하면 누가 얼마를 썼고 어디에 썼고 영수증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인데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집행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유, 참말로 하시면 그때 제대로 단체가 잠깐만요. 이루어지지 않다 박사님, 보니까 그렇게 돼가 이거 있는 거예요. 회의를 자꾸 수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로 가입을 하세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회의 자체는 운영위가 뭐한테 필요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운영위원들이 해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려면 운영위원 동정이나 했다 하고 오셔. 회장님, 대표님, 잠깐만요. 그럼 어머니, 회의는 동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 감정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지. 뭐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집행한 거, 그 사람도 없는데 그분이 도와준 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을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소양, 자질, 이론, 논리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본 룰을 어긋났기 때문에 룰만 지키면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통장이요. 그 통장이 지금 우리 정사단 명의로 돼 있지 않죠? 네, 저 개인 명의로 저는 정사 구현단 그거를 달라고 그러시고 필요도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밀번호를 바꿔놨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아니라 정지시켜놨어요. 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여기 통장 명의가 우리 연대표 이름으로 돼 있으면 연대표가 얼마인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단체로 된 이상 고유번호증 나온 그 정의사업업 구연단 명의 통장이 개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그때 카페에 보니까 개설됐다고 한 게 있어.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명의 그 통장을 공식 그분이 회의 지금 안건은 그 감사 해임에 관한 안건이거든요. 감사 해임에 대한 안건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통장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감사에 대한 부분 사무처장님이 여쭈면서 발언하다가 회의만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 회의만은 여기서 정관에 분명히 총회에서 하게 됐을 거예요. 감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만을 총회에 상정한다. 더불어 감사를 저는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에 대한 감사, 우리 감사분 한 분 더 있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이게 감사. 합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총회에 상정하고 상정하고 총회에 상정하고 그동안 사용한 회계 감사 부분은 김 기자 감사 외 1인 감사분의 감사를 문민현 감사가 감사 부분이 감사해서 총회에 보고한다 뭐 이렇게 하지. 문민현 감사. 그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김 기자 씨한테 서면으로 내용 증명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나요? 아니요. 회의록 결과만 딱 보여주면 공지만 하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김 기자 감사님 사택관 해놓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감사 회의만을 총회에 상정하고 회계 감사 문민영 감사 보고한다. 사택권 빼십시오. 빼볼까? 해임권입니다. 제가 안건 제안한 건 해임권. 저게
지금 거기 문민영 감사님 그 감사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괜히 문민영 감사 또 가서 얼굴 망신살 뻗는 거예요. 전 되지도 않아요. 빼고. 감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지나간 거 당신 돈 쓴 거 다 좀 해봅시다. 세계 감사 보고한다 이렇게만 올려놓을게요. 그냥 감사 보고한다고 문민영 감사 빼고 하지 말고. 김 기자 감사께서도 그동안 부장님 지금 그 회의를 그렇게 그냥 언론 아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감사 두 분인데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명분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언론 분담하면 도리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문 감사님이 김 기자 씨를 만나가지고 당신 이거 한 거를 다 이렇게 밝혀라 하는 단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대화라는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일단 한번 해보죠. 믿어봐요. 맞출 필요 없다니까요. 아마 본인한테 감사하지 그러고 얼마나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미 감사라는 거는 직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름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 기자 감사님도 지금 현재까지는 감사예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는 거는 쟤만 감사 보고서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게 아니고 김 기자 감사님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렇게 한다. 김 기자 감사님의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사실이 틀린 거면 김 기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합리적으로 제출한다.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감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사무처에서 지금 저기 보면은 그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온 게 있고 뭐 전화요금이나 지금 사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걸 사무국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영리 단체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도 근데 신고도 안 하고 지금 아주 정말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전화요금도 안 내고 지금 집세도 4개월치 4월 우리 지금 4개월이죠. 4개월치를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증금에서 까먹는 거죠. 지금 내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24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24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김 기자 감사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카드를 정지를 시켰어요. 통장은 어차피 사무처장이 갖고 계시니까 카드를 정지시켜놨고 이제 오늘 회의 끝나면은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내일에도 이제 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서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갖고 넘기면 되거든요. 지금 다음 운영에 또 넘기든 바로 넘겨드리든 내가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다 허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만 임의단체로다 해놓고 거기에 일어난 재반 사항은 다 지금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그 감사 김 기자님이 사무처장님은 못 믿는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거는 지금 아까 좀 아까 이제 감사가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감사의 대항호를 직무기간이 지금 안 맞습니다. 9월달까지인가 직무인데 이거를 지금 문민영 감사님이 그 감사로서의 그 직무를 올 말까지 연장을 안 해서 지금의 이 감사직에 대한 모든 걸 수습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또 이 정의사법구현단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서를 바로잡아 감사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끔 감사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동의해요. 저는 제가 그 카페에 글을 올린 이유는 어쨌든 저하고 같은 감사하기 때문에 같은 공동 책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동 책임이라 생각을 해서 김 기자 감사님만 해임을 하면 우리 같이 동반 사퇴하자. 저는 12월 31일까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우리 지금 빨리 만들고 동반 사퇴하자.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사를 보고서를 2014년 뭐 상반기 1, 4분기에 보고하고 사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그 김 기자 간사님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사무처장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김 기자 감사 사퇴권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정사단의 모든 분란이 김 기자 감사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얘기 들으시면 자, 우리 이제 최영석 고문
박준하 씨 것 때문에 박준하 씨 거의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김기자 감사께서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갖고 일어나는 오해가 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고 도장 2개라는 거는 이미 사용 인감 있고 또 이 실제 사용하는 인감 있고 그 인감이 2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가 또 다시 최종조 회장하고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카페가 또 하나가 됐던 것도 또 하나 더 있던 것도 최종조 회장하고 저하고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왜? 그것도 사무처장님이 못 믿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사무처장이 휘딱거리면 우리 단체가 이상해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만들자 해서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최종조 회장님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김기자 감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 카페가 엉터리다 막 이렇게 돼갖고 그거를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박준하 씨가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영석 고문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김기자 씨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분란이라는 게 몇 사람 있죠? 강미자. 네? 유미자. 또 있죠. 거기다 최상석 고문님 그 김동우 장관 누가 그리고 저 또 이 단체 만드는데 또 그 여자하고 바람 피려고 만들었다 그랬죠. 대표님. 협조죠. 이런 문제가 과연 감사로서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감님 이 재정만이 아니고 지금 감사분이 2분 두 분인데 한 분은 자격적으로 자질적으로 미달하니까 여기서 나갔으니까 저 사퇴권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감사 한 분께서 연말까지 그거를 수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해임 결의안을 예. 총회에다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예.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돼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아까 결의안 그 내용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네, 감사의만을 총회에 상정하고 회계 감사 보고 제출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문화가 말씀하시는 그 거는 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김기자 감사에 대한 제명권을 얘기하시는데 예, 예. 일단 총회 그 해임권을 통과를 보고 예. 그 다음에 논의하시는 게 나을 자, 것 같아요. 다음 건 넘어가죠. 자, 다음 거는 제가 지금 요 문제건에 대해서만 하고 대법원장 징수권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에 대한 그 통과 여부는 아니죠, 이제 총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참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안 했죠. 통과를 안 했잖아요. 자,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회계 상정하는 감사를 거에 보고 대해서 제출한다. 이의 있으신 분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저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사무처장님하고 생각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뭐 여태껏 결과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운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안건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안건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이거 뭐 여기 올려 있는 제품이 있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고 나서는요, 대표님은 여기 싫으면 떠나라 이런 말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예, 지적구만.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그거 좀 조금만 좀 양해 좀 고맙습니다. 해주시죠. 예. 너무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래요, 사실은. 아이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자면 마음만 맞으면요, 틀린 답이 나와도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옳은 답을 얘기해도 이걸로 보이니까는 조금 좀 넓은 아량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 세계를 많이 제가 움직여 봤지 않습니까? 근데 조직에서 움직일 때는 말입니다. 제일 초창기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창기 중심 잡을 때 우리가 뭐 개나 똥,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개나 똥이나 다 갖다가 딱 다 포옹하고 들어가려면은 그 조직은 절대 완성된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뜻이 맞는 사람들 주체로 해가지고 그 주체가 그게 공익적인 목적,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 아닙니까? 사법개혁, 부정한 판검사들 응징하자, 우리 회원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자세를 밟았잖아요. 그 한 가지가 딱 목적이거든요. 공익적인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음 한건 말씀하시죠.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정례화가 돼 있나요? 오늘 처음 한 건. 처음이죠. 네, 정례화는 없어요. 그럼 저는 제가 안건을 내는 거는 네. 운영위원회의 정례화. 그거 진짜 필요해요. 월 1회 이상의 정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에 좋은데요. 정기 1회 월 1회.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한 번 처음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 운영위원들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번째 아니 나와서 만나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매주 저기 매주 정리해도 괜찮죠. 네, 매주. 그러니까 매주 시간 있을 때마다 나오는 거야. 그 뭐 한 10명 정도 되면 7, 8명 나와서 이거 성원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운영위원회로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그 저 대법원장 민선재하고 결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친목도 다지고 다용도로다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 보충 설명을 좀 하면 말입니다. 4월 11일 날 이전을 하려고 제가 요즘 어저께도 저 신림동 쪽에 그 대림동 쪽으로 해서 그 사무실 좀 보러 다녔어요. 근데 2천에 한 150 정도 주면은 한 50평 정도짜리가 제가 지금 2천에 130까지 나온 게 가장 지금 싸게 나온 거, 이제 신대방역에서 5분 정도 거리. 그 신대방역은 팽리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팽리시장 근처에 그 3층에 2층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50평 정도 나온 게 지금까지 본 거에서는 가장 싼 건데, 조금만 대로변에도 50평 정도 되니까 한 180 정도 선에서 다 얻겠더라고. 2180.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무리하지 않게 얻기 위해서 좀 더 발품을 좀 더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또 고문이 말씀하는 그 양재동 쪽에 이쪽도 지금 이제 15일 이후를 또 가볼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제가 가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드리겠는데, 사무실을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와 같은 분위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도 일주일에 며칠 상주하시고, 저도 며칠 상주하고, 또 우리가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계속 또 저희는 또 우리 회원들에 대한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회원들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또 같이 협조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와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우리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풍을 하든가 뭘 하든 대본 뭐 하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하십시오. 지금 제가 기타 한 건에 네. 운영위원회 정례화를 네. 일주일로 할 거냐? 매주. 아니면 2주가 딱 좋긴 한데 격주로. 격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안건을 드립니다. 매주 또는 격주. 매주로 해요. 매주로 매주 해보다가 하고, 안 되면은 또 매주 하고 네. 사정이 있으면 안 나오면 되지. 근데 이제 운영회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공식적인 결정을 그래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매주 논의할 운영위원회에서 수 있는 게 있을까? 회의한 내용을 네. 계속 카페에다 올리면 되지. 올려서 그때 불참한 회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매주. 다른 분들 의견을 구하시면 차주, 매주 격주 두 개를 놓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례화 또는 입법화해야 되는 게 그 총회 이전에는 꼭 운영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또 안 그러면은 저때처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안건을 총회 일주일 전에 또는 하루 전에 모여서 안을 만들어서 다음날 들이대야지 그날 그걸 토론을 붙이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마시고. 아니, 매주 하면 이거 총회가 연대가 원래 연대가 총회. 연인의 임시총회는 임시총회는 30일 열 수 임시로 있어요. 열고 총회 열기 전에 꼭 이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면 열 수 있어요.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주요한 이슈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게 가결돼 가지고 총회를 넘어가니까. 원래 총회에서는 안건을 제안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회는 논의 심의기구고 총회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났던 결정기구. 거고 거기서 취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실수됐던 게 이제 사무처에서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까 그 돈에 대한 어떤 문제나 그 다음에 정관에 따라서 모든 걸 행동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 거 우리 사무장님이 잘 오게끔 돼 있었어요. 이번에 이거 깨졌다보다도 이 말이 생긴 게 우리가 처음부터 기본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서로 믿고 가다 보니까 조직이 이거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사실이죠. 그거를 이제 기반 아프게 삼아서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 좀 어깨 무거우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 이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그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그런 일단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례를 하는데 매주 하느냐 격주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해가지고 또 그거를 어떻든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지금 매주 격주 한 달에 한 번 세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 2, 3만 원다가 네. 1, 2, 3만 제가 원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은 우리 조직 초기입니다. 그렇죠. 운영이 매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맞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예. 근데
현실적이네. 지금 그 역량을 고려하고 시간상을 고려할 때 제가 드리는 격주인데 꼭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근데 매주면 지금 그 최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 매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운영위원회는 결의기구잖아요. 예. 결의를 매주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운영기구입니다. 상담하고 그러니까 상담하고 이런 거는 매일 해야 되지만 안건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운영진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운영진들은 매일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운영위원회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 24시간 격주에 한 사무처에다가 번이든 맡기면 안 좋겠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아니, 운영위원회가 그래갖고 만들어놔야 이제 외교가 만들어.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매주 저 나와서 협의한다고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어떻든 아까 조금 아까 내가 설명드렸듯이 사무실이 그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또 상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이지 말라 그러다 아마 시간이 나면 다 그리고 카톡으로 하면 좋아요. 카톡으로. 네, 카톡도 하고, 이렇게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고. 할까? 이란 자, 제가 그럼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예. 제거 격주안을 뭐라 철회. 그러나 철회하고 예. 운영위원회는 매주 모이되 예, 모이되 공식 운영회의는 월 1회로 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정반대로 하면 잘 그러면 정리되는데. 그렇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네, 모여야 된다는 게 월 있어요. 월 1회. 앞에 그다음에 임시회는 그다음 아 그래요. 예. 됐고. 자, 정리하면은 운영위원회의 정례와 매주 모임을 가지되 매달 운영회의를 가지는 것을 아니, 한다. 예. 정례안은 이렇게 한다. 매달 한다. 운영위원들은 매주 모여서 협의를 하되 예. 공식 운영회의는 월 1회로 정한다. 네. 그러니까 월 1회 하는 그 공식 회의는 가능한 한 다 참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매주 이제 운영회의는 매주 하는 협의를 해야 운영회는 된다. 예. 그 그렇게 정리할게요.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참석 못하도록 운영위원회 좀 매주 괜찮은 걸로 모여 협의하되 공식 회의는 1회로 한다. 오케이. 일인데 그것도 날짜를 요일이나 날짜를 정해줘야지.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좋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그게 셋째 주에 있지 않습니까? 셋째 주. 그 셋째 주에 우리 일요일 날로 정했던 건데 그게 그랬나? 한 셋째 주 일요일 날 우리가 꼭 만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상하네. 3시보다는 1시쯤 만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만나야죠. 산행도 아침에? 하고. 그래, 아침에 산행도 만나자. 하자고 우리들 얘기하는데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나 먹을 거 조금씩 사갖고 오든가 그래. 어디에서 그럼 아침에 오든가 한 안 하고 10시쯤 하지. 만나서 산행도 좀 한번 매주 하고 산행을 하려면 오후 해야 돼요. 셋째 주 산행하고 아니, 일요일 아니. 토요일 자 계속 근데 정합시다. 일요일은 힘들고 토요일이 좋네요. 토요일 얘는 일요일 일요일 자. 날 하고 나면 회사 자, 출근하기 근데 토요일, 힘들어요. 일요일은 집회들이 많아요. 나중에 하게 되면 예. 토요일. 거리 선전전선 나가야 되고 그렇죠? 예. 평일날 그러니까 저녁이 제일 난데 운영 10시쯤 일요일날 10시쯤 만나가지고 저녁까지 가요. 점심 먹고 그리고 잠깐 가도 이렇게 시위 한번 하고 그러고 헤어지면 되지.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 10시 어떻게 이 있습니까? 이 없으면 어떻게 해봐. 우선 한번 해봅시다. 결정을 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 네, 해봐요. 공식 우리는 회의는 언제나 고칠 수도 있고. 2회.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예. 산행 등 일요일 10시. 예. 소풍 삼아 만난다고. 예, 산행정 소풍 삼아 만난다. 아예 그런 것까지 다 그쳐져. 그건 안 되지. 자, 10시. 그거는 네, 내다가 됐어. 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건 다른 한 거 있으시죠? 예. 내가 이게 고소 고발을 한 50건 했고 소송을 내가 지금 한 50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도 있네. 이거는 내가 내 개인 소송을 한 게 아니고 트윈타워라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 그 비리 척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 나도 사법 피해자가 됐어요. 그 엊그저께 그 공동 폭행죄로 조폭죄로 제가 45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져서 내가 조폭같이 생겼습니까? 근데 이놈이 와서 나한테 행패를 부렸는데 내가 걸려요. 내가 방어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공동상해죄로 해서 그놈이 고소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엮여가지고 방법이 없이 그냥 했는데 내가 그 돈도 안 내고 하려다가 이게 전국 금융기관 협회에다가
신용 불량자로다가 울린다는 바람에 내가 그냥 다 빼버렸어. 내가 그 학습비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들어서 내는 거죠. 나도 사법 피해자에 이제 선고를 됐습니다. 나도 진정한 사법 피해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법에 너무 재판에 맹점이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파짚고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청구한 내용은 전혀 심리도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판결을 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구제 방법이 있더라고. 물론 뭐 재판 그 경정신청이라든지 판결문 경정신청이라든지 이의신청? 이 추가 결정 이의신청 같은 것은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재판 누락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면 판사들도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나도 지금 2건에 대해서 내가 그 재판 누락에 대해서 그 지금 변론 재개 신청을 해놓고 그 추가 판결 신청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 방법들을 좀 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3년째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학습비도 많이 지불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가면서 이거 얻은 도화인데 이걸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의회원들만 회비 내는 정의회원들만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아쉬운 사람들은 정의원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가입 신청도 내가지고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따로 이제 뭐 특별히 공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누가 대표가 인정한다든지 해서 정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그걸 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여기 아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연구모임을 일단 만들어요. 네.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 지식 나누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도 그걸 아는데 판검사 나쁜 걸 아는 3-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엄청 도와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는데 우리 정말로 진정한 회원들끼리만 그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사단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해보니까 우리가 단체로서 개인으로서 진정서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단체에서 당신들 이 민사소송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론으로 질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답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고 걔들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해달라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법 피해자가 몇 명인지 지금 다른 국가기관들은 다 통계가 나와요. 이용 계획이 뭐니 이게 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법원만큼은 이놈들은 완전히 복마전이야. 누가 몇 명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밝혀지지도 않고 그동안에 원고 패소가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사단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 정리하고 이제 2시 다 돼가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게끔. 그래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내가 카페에서 특별위원이 돼가지고 저기를 그런 걸 쓰고 이렇게 만들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하면은 나를 운영자로 좀 등업을 시켜주면 내가 그 중에 한두 개 만들어가지고 지식에 대한 메뉴를 한두 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내가 관장을 해서 고문님 카페 운영님 부모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자님. 근데 원래 운영위원들은 다 운영진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운영은 사실 운영진이 돼야지. 그래 우리가 회원 정보도 못 보게 만들어놨어 왜? 회원 정보는 봐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군가. 나는 회원 정보도 못 보대. 특별회원도 운영진만 볼 수 있는. 왜 그래요? 카페 관리 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운영위에서 만들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회원이 이 사람이 일단 좀 해주면 내가 일단 나홀로 소송에
내가 나름대로 그 터득한 정보를 그 정의원들만 볼 수 있도록 네. 정의원들을 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의원들은 회비도 내고 예. 정말로 그 저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우리 조직이 탄탄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비도 받고 예. 또 회비를 받아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뭐 저기 정말로 앵벌이 해가지고 돈 모을 수는 없잖아. 자, 정리합니다. 고문님과 사무국장님을 카페 운영자로 등업시킨다. 네. 예, 이상. 네. 아니 그것도 또 결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거기는 이렇게 하자보다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견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저 강사님 저 얘기한 대로 전부 운영자들은 운영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그 사무실 이전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싸울 때 그때 한번 얘기. 회원 정보를 특별회원까지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요. 우리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 정보는 네. 가입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개 정하기 범위를 때문에. 결정해요. 예. 아니에요. 아니고. 그 저도 못 봐요. 운영자도 못 봐요. 내가 그 BBK 사건 그 550명의 대표인데 네.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지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네. 지금은 나 카페 지기밖에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회원 보기를. 네. 그렇게 내가 하려고 아줌마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대강은 나이가 몇 살 그래서 먹었는지 그것도 제한해야 돼. 닉네임 앞에 자기 이름 쓰기. 가로열고 니거 쓰든지. 그래서 우리 저기서 하고 근데 그거 중요해요. 예, 자기 이름 쓰고 실명도 이거 하고 뒤에다 가로로 쓰든지. 그것도 꼭 분란 일어나만 말하고 벌떼같이 들어왔다가 또 저기 그 운영위원 그 메뉴에다 글 쓸 때는 거기다 실명을 밝히고 쓰도록 하면 돼. 아니 그보다도요 우리가 사실 그 지인님이라고 무조건 정보를 독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의견을 내려면 그 회원들의 그 어떤 정보 서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회원 정보 네? 누르면요 나이도 볼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최소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금 몇 살 아까 사람인데 그- 회원 정보 볼 수 있게. 본인이 공개를 안 하기로 하면 그건 안 아니 돼. 아니니까요. 가만있어. 운영진 공개까지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운영진 공개. 그게 왜냐면 회원 가입 시 그게 특별회원이 특별회원까지 없어요. 하면. 특별회원 공개가 내가 회원을 만약 그 카페 가입하잖아요. 그럼 가입하는 사람이 내 정보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개인한테 달려 있어요. 카페지가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아니니까요. 서로가 의견이 달라. 의견이 다른 게 그 말도 뭐냐면 맞고 요 말도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뭐냐면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특별회원도 그 회원 보기를 보자. 네. 그 얘기는 전체 회원 보기. 나이하고 회원 얼마나 정보가 정보가 아니에요. 예. 회원 보기를 보자 이거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조금 아까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사무실 이전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일단은 네, 이렇게 지금 올려놓게 회원 가입 시 회원 정보 운영진까지 운영으로 돼 있으면서도 분란의 소재에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부 정리가 된 다음에 자, 4분 전 최고 자, 오늘 저기 말씀을 좀 조금 내가 3분만 좀 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3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카페에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BBK 사건 내가 이제 대표거든요. 상당 피지가 그러니까 직접 손해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일 때는 간접 손해와 직접 손해가 있어요. 직접 손해 물어주게 돼 있고 간접 손해 안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아주 깊고 재판부 두 군데에서는 직접 손해에서는 물어주지 말고 재판부 두 군데에서는 간접 손해니까 물어주지 말아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 판결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지 안 하는데 이런 데서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동 명의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럼 그것도 그거를 중간 판결을 해라 당연히 이거. 정서단 예. 정서단 명의로 예. 우리가 이거 사례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검토를 있어요. 해보니까 네. 이것은 지금 그거 그 당연히-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공익이란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사익이 아니고 공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익에 그리고 수천에 달린데 있고요. 양쪽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또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국회가 보니까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카페에다가 그 사건 개요, 취지, 그러니까. 목적,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영과 근데 하나 올려볼게요. 올려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보면 오늘 카페가 저도 요즘은 저 카페 잘 안 들어가다시피 이제 글을 잘 안 올리거든요. 왜 이제 이게 운영회의 전까지는 제가 안 올려놨어요. 그 회의 끝난 다음에 올렸는데 지금 카페가 우리 단체 카페는 참 상당히 이 다른 데 카페하고 틀려요. 저희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가장 정직해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페에 우리가 그
지금 원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재정 때문에 좀 그런데 좀 들어와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뭐라도 글이라도 한번 좋아요 눌러주십시다. 뭐라도 저 유리한 거로 또 다른 카페 고위공 있잖아. 관측기에 가면 회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법률 정보를 또 스크랩 해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카페에 지금 법률 정보 안에 법률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가입 그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좀 더 이렇게 운영위원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이동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무국장님 좀 신경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써주시고. 자, 또 이제 2시간이 됐으니까 네.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아니 마지막으로 운영위원 내가 끝나고 공부로서 서담을 2, 30분 이상 운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거대로 그냥 넘어가요. 아니, 가만있어 봐. 내가 시간이 없어서 5시에 가야 되니까 네, 저도 가요. 예, 그 마지막 그 저 발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저 연동훈 대표님이 그 열정도 있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아니 그 용기도 그렇고 완전히 장수 스타일이에요. 너 그만두라는 얘기 근데 말라. 그만두라는 얘기는 그만두겠다는 얘기. 이거 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다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만약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그 하고 그만두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배상 앞에 하지 마세요. 부모님,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 단체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는 사회생활을 정말 험악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사업해 온 사람들 정말 불쌍하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보다 순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이 산전수전 다 끊는 거거든. 근데 불쌍하게 보이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양보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막 자기들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 막 뒤통수 치고 막 이러는 데다가 또 이상한 아지 부르다가 막 밀어붙이지 막 그래서 제가 공무원증은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저기 최종료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기 여기다 갖다 그 저 원본 갖다 걸으라고 그래서 재발급 받아도 상관없어요. 재발급? 원본하고 도장도 지금 거기 최종료 회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거에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저기 사무처장님 우리가 지금 정사단이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하고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회원들의 공익적인 일, 그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는 정사단 명칭을 달고 대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거 무슨 돈 받고 하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러는데 우리 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잖아. 목숨을 걸고 여기에 가입하려면 그 회원들 사건 정의로운 사건을 안 도와주고는 아무도 안 쓴다. 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그 부분 조심해야 되는 게 모니터링 정도만 나가도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발전시킨 다음에 하자고요. 저기 말해요. 네. 그 우리 사무실장님 오해하는데 네. 모니터링은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써내야 돼. 저는 그게 왜 당연한 설명을 해야 돼 같이. 무조건 판사한테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는 사람 보세요. 판사한테 가서 대드는데 판사한테 대들어갖고 이긴 사람에서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모니터링을 하게 될 재판만 경우에는 종일 하는 거야. 네. 개쓰다 싶어 중재심 재판. 증인으로 예를 들면 뭐 그 법정 녹음 그걸 허용해주지 않는다든지 할 적에 그 저 원고만 나가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증인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들이 한 2-3명 가가지고 거기다가 재판을 방청 기록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는 거야. 변론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목적이 거기 있어요. 실제로 가서 이거 뭐 시위하거나 이거 위압감을 주면 절대로 불리해요. 네, 불리해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 난 전명시시 재판하고 놀랬다니까.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회의를 마쳤어. 운영회의는 더 이상 이제 할 얘기 없죠? 예. 자, 운영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좌담으로도 지나가고, 2, 3, 10분 더 지나가고.